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잡혀 있고 그런데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 하는 거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하자는 것만 이제 합의를 했죠. 근데 지금 실무진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조율들을 하고 있대요. 그게 이제 미국의 언론들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아마 우리나라 청와대도 알고 있을 텐데 당사자가 두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모른 척하고 있을 텐데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평양에서 할 거냐, 워싱턴에서 할 거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쪽은 그렇다 하네요. 평양에 들어와 주길 바란대요. 트럼프가. 예. 트럼프의 성격을 감안해서 보면 트럼프에게 가장 좋은 그림은 김정일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북미 회담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해결의 키맨으로서 트럼프 자신이 아도 찍는다 그러죠. 다 먹는. 아도 찍는데. 예, 다 먹는. 이 다 먹는 그림이 트럼프한테는 최선인데 정말 큰 그 장애물 하나가 북한의 그 장비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전용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나라의 정상인데 그 다른 나라에서 빌려 타고 가는 것도 좀 모양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평양이 오면 북측뿐만 아니라 남측까지 다 아우르는 이제 큰 그림을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려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 공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뺏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평양이 제일 좋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좀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공을. 그러니까 문제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떨까. 차라리 그럴 거면. 제주도? 아니면 평화의 집? 뭐 평화의 집도 좋고요. 청와대도 좋고. 예. 어쨌거나 이제 북측과 그 워싱턴을 다 이제 우리가 안아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어떨까.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서울로 오는 것은 좀 부담이 있어요. 확실히 이제 그 경호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럼 양보해서 평화의 집으로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또 남북미 뭐 이렇게 예. 세 명이 만나는 정상회담도 지금 뭐 고려되고 예. 있다고 하니까 그건 문제고 일단은 두 사람이 마음 편하게 만나게끔 자리를 좀 비켜주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가 될지. 지금 미국이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은 공이 그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와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이 움직이면서 마크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북한과 미국이 공이 제3국은 희망하지 않는 곳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3국이라고 하면은 당사자 국가가 아닌 곳은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평양으로 가는 것도 애매하고 미국으로 부르는 것도 애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대한민국은 제3국이 아니에요. 당사자입니다. 저는 이게 조율이 거쳐서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쯤 되면 조율이 돼서 통일각이나 평화의 집 말고 통일각 북측 지역 그쪽 지역에서 한번 열리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 희망 섞인 바람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저는 계속 걱정되는 게 이 모든 공로를 트럼프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줄지. 그래서 북핵 폐기까지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정전협정이죠. 거기까지 트럼프가 흔쾌히 기분 좋게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트럼프가 평양에 오는 게 더 좋은 그림처럼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제 논리는 그래요. 워싱턴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지금까지 평양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아니었어요. 김정은의 개혁 개방에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와주면 평양이나 이런 데에 해외 언론이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어차피 또 나중에 답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김정은한테는 아까 야수님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비행기 공포증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용기가 너무 오래돼 갖고 미국까지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갈 때도 기차 타고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님께서 통 크게 쏘시요. 평양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극적인 그림이라고 봐요. 트럼프 입장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나한테 선물 안 줘? 이런 개념이 훨씬 더 받아내는 의미가 있지. 그 김정은을 워싱턴까지 불러가지고 뭐를 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그림으로는 좀 잘 안 맞다. 그래서 트럼프 옹께서 대인배로서 평양이라는 곳에 딱 이쪽이 적진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말풍선 주고왔던 적의 수장한테 당당하게 들어가서 단판 짓고
핵폐기 할게. 우리가 그러면 뭘 줄게 하는 그런 협상을 딱 끝내놓고 돌아오는 게 트럼프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면전에서 늑다리 미치광이라는 말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네. 지금 트럼프는 국면 돌파를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국내에서 포르노 배우들하고의 스캔들 관련해서 지금 2건이나 터졌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데도 김정은 카드가 꽤나 쏠쏠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양 가는 게 최선이겠네요. 그 그림을 한번 보고 싶어요. 미국에도 이제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백악관에 국가안보보좌관 된 사람도 굉장히 강경파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자기 주변을 다 강경파로 채우고 있으면서 내가 가장 온건파고 합리적이라는 전략을 쓰려고 한다고.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예, 그 주변에 반대파를 세워놓는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들이 계속 정은이 네가 워싱턴을 와야 해라고 주장하는 반은 뭔 말인지 알겠죠. 트럼프는 평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왔노라.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평양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틀릴 수도 있고 마시 내가 어디 다 맞춰. 그래도 우리는 평양으로 합의하시죠. 마음에 드네요. 평양으로 가는 게. 트럼프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이제 정북되는 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했던 그 악랄함. 그럼 조만간에 그또 트럼프 인형 불태우는 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고 PY 트럼프라고. 평양 트럼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 와중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서해 5도의 어민들이 조업하다 보면 조류에 떠밀리고 해가지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그 해당 뭐 우리나라 해경이나 저쪽에 체포.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깃발을 달게 돼 있는데 최근에 서해 5도민들이 한반도기를 달고 조업을 한대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같이 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분 이 한반도기도 특이할 만한 사항, 기존에 우리가 공용으로 썼던 한반도기에 비해서 서해 5도가 표기가 돼 있는 한반도기예요. 그러네. 한반도기를 달고 이게 이제 평화의 어떤 그 효과인데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두 사람이 막 뭔가를 날릴 때는 그러면 한 나라의 이제 극우나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돼라고 군사비가 올라가는 측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요. 그러니까 올해 2018년에 국가 예산을 짜면서 국방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정북이란 소리 듣기 싫거든요. 우리는 국방에 대해서만큼 완벽해. 사실이기도 하고 네. 저쪽 세력들보다야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훨씬 많고 국방에 대한 개념이 있고 북한과 직접 교전 같은 걸 해서 이긴 정권이 민주정권 때예요. 천안함 박살내놓고도 해당 지휘관들 진급시켰던 건 이명박 때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간에 국방비는 올라가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민주정권으로 바뀌었으니까 국방비 깎아. 그러면 그쪽에서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예요. 니들 그럴 줄 알았어. 국방비를 깎아하는 거 보니까 니들은 역시 정북이구나. 그런 프레임에 안 빠지기 위해서라도 국방비가 올라갑니다. 근데 평화 모드가 되면 일제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사회 모든 각 분야의 사람들이 예산을 딱 봤는데 그중에 북한과 평화 모드가 생김으로써 필요 없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들은 자연스럽게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평화 모드라는 게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거는 사실은 민간인들은 여기 어민들밖에 없어요. 그 휴전선 근방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관계가 좋아야 납포되지도 않고 살짝 넘어가도 괜찮고 이런 면에서 보면 이분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명경님의 고향이 언젠가 자유한국당이 시간 마를 날이 저는 금방 온다고 봐요. 이제 강화도가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겠죠. 강화에서 마스터 플랜은요. 영종도에서 강화로 다리가 놓이고 강화에서 황해도로 다리가 놓이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이 현재 요원하지만 다리가 놓일 만큼의 거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보여요. 북한이. 진짜요? 한강다리 폭의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한강 폭에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반도기 개항은 백령도 선주협회장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백령도 선주협회에서 선주협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단의 상처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서해 5도 어민들이 어선의 서해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다. 앞으로 평화의 촛불을 더 높이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향후에 서해 5도에 있는 선주협회에서 이에 동참해서 한반도기를 같이 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서해 5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만큼 이 남북 관계를 진짜 몸으로 직접 느끼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어디 계시겠어요.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뭐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이게 남북 간의 어떤 긴장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 정치의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내 생활이고 내 먹거리가 되는 거죠.